얘가 왜 이러지? Oh my goodness. 어디 아픈가? 초롱아, 대체 왜 그러니? My bag. 뭐가 그렇게 싫어? 초롱아, 정말 Oh my 엄마가. goodness. 초롱아, 신발 내놔. My 이런, bag. 초롱이 목줄이. 초롱아, Oh 안 my 돼. goodness. 그러면 안 돼. 아, 정말. My bag. 신발까지. 70평생을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살아온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평생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생계에 쫓겨 꿈꿀 여유조차 없었고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빴으며 환갑이 넘어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스스로 포기해왔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70생신을 맞아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일본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죠.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여행이냐며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쓰라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휴가도 내놨고 여행사에도 상담받아 두었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죠. 결국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평생 한 번쯤은 외국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석 달 전부터 본격적인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들어보는 여권 신청부터 시작해서 여행용 가방 구매, 옷가지 준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여행 준비에 한창 바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초롱이었죠. 초롱이는 진돗개와 리트리버가 섞인 중형견으로 동네 개농장이 폐업하면서 갈 곳 없던 아이를 순자 할머니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적막함을 달래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었죠. 초롱이는 평소 매우 얌전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짖는 일도 거의 없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개였죠. 순자 할머니는 종종 이웃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를 키우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초롱이는 정말 사람 같다고 말이죠. 그런 초롱이가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여행용품을 꺼내 정리할 때마다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돌았죠. 평소라면 제자리에서 조용히 누워 있을 텐데 요즘은 계속 할머니 주변을 따라다니며 신경 쓰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의 변화를 단순히 주인이 바빠서 신경을 덜 써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보다 산책 시간도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어졌으니 서운해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래서 더욱 다정하게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초롱아, 엄마가 며칠만 다녀올게. 그동안 민수 아저씨가 잘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초롱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초롱이를 보며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자신이 떠나는 걸 알고 불안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 출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펼쳐놓고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접어넣는 모습을 보며 초롱이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았죠. 그 눈빛이 유난히 애처롭게 느껴진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를 불러 품에 안았습니다. 초롱아, 엄마가 평생 소원이었던 여행을 가는 거야. 너도 이해해주지? 초롱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했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초롱이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곧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이 다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출발을 사흘 앞둔 월요일 아침부터 초롱이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할머니를 깨우던 초롱이가 새벽 4시부터 침실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잠결에 문을 열자 초롱이는 평소와 달리 꼬리를 흔들지도 않은 채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죠. 얘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픈가?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의 머리와 몸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체온도 정상이고 식욕도 괜찮았죠.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가 여행용 캐리어를 다시 꺼내 최종 점검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초롱이가 갑자기 캐리어 위로 뛰어올라 꼼짝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초롱아 내려와 하고 부르면 순순히 내려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더니 캐리어를 지키는 듯한 자세를 취했죠. 초롱아, 왜 이래? 엄마가 짐 싸야 하는데.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를 안아서 내리려 하자 평소 순한 초롱이가 처음으로 약간의 저항을 보였습니다. 물론 할머니를 해치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 절대 보이지 않던 고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결국 민수가 와서야 초롱이를 달래어 캐리어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초롱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평소와 너무 달라서 걱정이에요. 민수도 초롱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본 초롱이의 성격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떠날 걸 알면 불안해한다더라.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튿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신발장에서 여행용 운동화를 꺼내려는 순간 초롱이가 재빨리 달려와 신발을 입에 물고 도망간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주인의 물건을 물고 다닌 적 없던 초롱이의 행동이었죠. 초롱아, 신발 내놔. 순자 할머니가 쫓아가자 초롱이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신발을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그날 저녁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절대 하지 않던 행동들을 연달아 보인다고 혹시 자신이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든다고 했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들이 원래 주인과 떨어지는 걸 싫어한대요. 며칠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도 초롱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어머니가 얼마나 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초롱이를 내려다보니 잠든 얼굴조차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깊이 잠들어 코까지 골던 초롱이가 계속 뒤척이며 얕은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 정말 며칠만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초롱이는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여행 출발일인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항버스 시간이 오전 8시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를 했을 텐데 말이죠. 초롱아, 초롱이. 순자 할머니가 집안을 찾아보니 초롱이는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자세였어요. 할머니를 보자 초롱이는 일어났지만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 앞을 막아섰죠. 초롱아, 비켜. 엄마가 나가야 해. 하지만 초롱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초롱이도 함께 움직이며 여전히 앞을 막았어요. 이런 초롱이의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복종적이고 순한 성격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아침 7시 민수가 어머니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초롱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의 짖지 않던 초롱이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초롱이가 왜 이러죠?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본 초롱이 중 가장 격한 반응이었거든요. 초롱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순자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절대 보내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초롱아,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순자 할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자 초롱이는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낑낑거리며 호소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버스 놓치면 비행기도 못 타요. 민수의 재촉에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롱이를 집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초롱이가 갑작스럽게 문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롱이가 평소 메고 있던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목줄을 거부한 적 없던 초롱이가 말이죠. 목줄이 끊어지자마자 초롱이는 현관 앞에 버티고 서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초롱이 목줄이. 민수가 끊어진 목줄을 들어보며 당황했습니다. 목줄은 상당히 튼튼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끊어졌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초롱이의 힘이 평소보다 몇 배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가시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선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초롱이의 절박한 모습이 마음에 계속 걸렸거든요.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롱아, 정말 왜 그러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를 바라보며 물었을 때 초롱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간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순자 할머니와 민수는 초롱이를 집에 남겨두고 마을 입구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계속 들리는 초롱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초롱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초롱이가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봐요. 민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초롱이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항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순자 할머니는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집 쪽을 바라보니 아직도 초롱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출발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초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좋게 1km는 되는 거리였는데 초롱이가 전력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게가 뭐 하는 거야? 버스 기사도 백미러로 뒤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걔가 버스를 쫓아오는 모습은 그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초롱이는 버스와 거의 같은 속도로 달리며 뒤쫓아왔어요. 혀를 길게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게 정말 초롱이가 맞나요? 민수도 창문으로 뒤를 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산책할 때도 천천히 걷기를 좋아하던 초롱이가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쫓아오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올려도 초롱이는 따라왔습니다. 숨이 차서 혀가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도 발이 아파 절뚝거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목숨을 걸고라도 버스를 멈춰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견디다 못해 부탁했습니다. 초롱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버스 기사는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할머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공항 연결편도 있고. 그때 초롱이가 더욱 처절한 소리로 울부짖으며 버스 옆으로 바짝 붙어 달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초롱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버스 문을 향해 뛰어오르려는 신용까지 보였습니다. 아, 정말 위험해. 다른 승객들도 초롱이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걔가 저렇게까지 주인을 따라오는 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목격하게 되니 감동적이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기사님, 정말 미안하지만 잠깐만 세워주세요. 저개가 다칠까봐 걱정돼요. 결국 버스 기사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3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걔가 저렇게까지 버스를 쫓아오는 건 처음 본다며 잠깐 정차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서자 순자 할머니는 급히 내렸습니다. 초롱이는 버스 문 앞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발가락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꼬리는 힘없이 흔들리며 할머니를 반겼어요. 초롱아, 왜 이렇게까지?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를 안아 올리자 초롱이는 할머니 품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초롱이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롱이는 할머니 품에서 안정을 찾은 듯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잃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다시 떠나려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다음 버스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면 공항 도착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초롱이가 왜 저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의 상처부터 돌봐주었습니다. 발가락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초롱이가 다쳤다는 생각에 말이죠. 초롱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몰랐구나.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여행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기회였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초롱이를 더 안심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어 순자 할머니는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죠. 캐리어를 펼쳐놓고 옷가지를 넣기 시작하는데 초롱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달려와서 캐리어에 입을 대고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 절대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던 초롱이가 말이죠. 캐리어의 천 부분을 찢어 놓더니 안에 있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순자 할머니가 급히 말렸지만 초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짐들을 흩어놓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둔 옷가지들이 방 안에 널브러졌고 심지어 여권까지 입에 물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 했어요. 이런 여권까지. 민수가 재빨리 초롱이에게서 여권을 뺏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가 약간 젖어 있었어요. 초롱이의 침 때문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이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초롱이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 집안의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않던 모범견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었어요. 초롱아, 대체 왜 그러니? 뭐가 그렇게 싫어? 초롱이는 할머니의 말에 잠시 멈춰서서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발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초롱이로서는 행동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죠. 순자 할머니가 다시 옷가지를 주워 담으려 하자 초롱이는 또다시 달려와서 방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가방을 물어뜯었어요. 캐리어의 바퀴 부분까지 물어서 돌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이러면 어떻게 여행을 가라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걔를 혼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초롱이는 꾸중을 들어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가방 앞을 지켰어요. 어머니, 초롱이가 정말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꾸중만 들어도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릴 텐데. 민수도 초롱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다른 개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초롱이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행용 신발들을 하나씩 물고 다니며 집 안 곳곳에 숨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운동화는 화장실로, 샌들은 부엌 싱크대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신발까지.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를 따라다니며 신발들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를 찾으면 초롱이는 또 다른 물건을 가져가서 숨겼습니다. 마치 체계적으로 여행 준비를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초롱이가 순자 할머니의 약을 물고 간 것이었습니다. 고혈압 약과 관절염 약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입에 물고는 마당으로 나가려 했어요. 다행히 민수가 빨리 발견해서 뺏을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초롱이가 정말 미쳤나 봐. 약까지 가져가다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롱이의 행동이 단순히 분리불안이나 질투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짐 정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계속 방해해서 평소보다 3배나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짐을 다 싸고 나니 초롱이는 캐리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정말 엄마가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에게 물으니 초롱이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평소 들을 수 없었던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초롱이는 캐리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몇 번 불러도 오지 않고 계속 짐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파수꾼처럼 말이죠.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정말 떠나는 날이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보니 초롱이는 여전히 캐리어 옆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것 같았어요. 초롱아, 밤새 안 잤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순자 할머니가 다가가자 초롱이는 일어나서 다시 캐리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격렬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면 안 되는 걸까? 너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물론 걔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건 비과학적인 생각이었지만 초롱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전 6시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왔어요. 어머니의 평생 꿈이었던 여행을 이런 식으로 무산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가셔야 해요.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초롱이는 민수가 오자 더욱 경계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민수가 할머니를 데려가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초롱아, 제발 이해해줘. 엄마가 정말 가고 싶어 하셔. 민수가 초롱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초롱이는 민수의 손길도 거부하며 오직 할머니만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마지막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초롱이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번만은 뜻을 굽힐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초롱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은 이해해줘. 순자 할머니가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초롱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재빨리 초롱이를 안아들었어요. 초롱이는 민수 품에서도 계속 발버둥치며 할머니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초롱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버스보다 더 빠르게 공항에 갈 수 있고 초롱이가 쫓아올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택시가 출발하자 순자 할머니는 창문으로 집을 바라보았어요. 초롱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초롱이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정말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롱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불길한 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계속 초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너무 상심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처음으로 반려견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순자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초롱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초롱이는 지금 현관 앞에 앉아 있어요. 계속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롱이가 자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려던 바로 그 지역에서 말이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일본행 항공편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나오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초롱이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결국 항공편 지연으로 그날 여행은 무산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안전상 출발할 수 없다는 공지가 나왔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초롱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알았다는 거니? 날씨가 나쁠 거리요. 개들이 정말 그런 걸 미리 느낄 수 있나 봐요. 집에 도착하자 초롱이는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힘없이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순자 할머니는 급히 달려가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롱아, 엄마가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초롱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안겼습니다. 마치 이제야 안심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려던 일본 지역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관광버스가 산사태에 휘말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약한 투어 코스잖아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고 현장이 바로 순자 할머니가 방문할 예정이었던 관광지였거든요. 만약 비행기가 정상 출발했다면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롱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정말 걔가 그런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걸까요? 초롱아, 너 정말 이걸 알고 있었니? 잠들어 있던 초롱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평온함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동네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초롱이의 행동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수의사 선생님은 30년 넘게 동물을 돌봐온 베테랑이었어요. 선생님, 개가 정말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건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감지합니다. 수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이가 보인 행동들이 모두 납득이 갔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까지 예견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주인에게 닥칠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경우는 많아요. 특히 주인을 많이 사랑하는 개일수록 그런 능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몰랐던 초롱이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던 거죠. 초롱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를 꼭 껴안자 초롱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정말로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며칠 후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해당 투어가 전면 취소되었고 전액 환불해준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후 며칠간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초롱이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스에서 본 사고 현장을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정말로 초롱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롱아,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순자 할머니가 초롱이를 바라보며 말하자 초롱이는 평소처럼 온순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롱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해외여행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여행 계획을 물어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평생 소원이셨잖아요.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초롱이 같은 가족을 두고 어디를 가겠니?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수도 수긍했습니다. 이번 일로 초롱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롱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매일 아침 산책도 더 길게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초롱아, 우리 내일은 어디로 산책 갈까? 순자 할머니가 물으면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마치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순자 할머니와 초롱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순자 씨, 초롱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주인을 위험에서 구해주다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야.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초롱이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인정해 주었거든요.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초롱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을 계획한 것이죠. 반려견 동반 가능한 펜션을 찾아보고 초롱이가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초롱아, 우리 바다 구경 가볼까?
너도 바다는 처음 보는 거지? 초롱이는 할머니의 설렘 섞인 목소리에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마치 좋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국내 여행을 떠나는 날, 초롱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준비를 도와주는 것처럼 얌전히 옆에 앉아 지켜보았어요. 캐리어를 물어뜯지도 신발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초롱아, 이번에는 괜찮니? 함께 가는 거라서? 순자 할머니가 물으니 초롱이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번에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바닷가 펜션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와 초롱이는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초롱이가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해하며 파도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어요. 초롱아,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 그날 저녁 펜션방에서 초롱이와 함께 누워있는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꿈꾸던 해외여행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다는 사실을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지켜준 초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어요. 고마워, 초롱아. 엄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초롱이는 할머니 품에서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순자 할머니도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한 번의 해외여행은 놓쳤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생명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초롱이를 혼자 두고 멀리 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초롱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초롱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목줄과 장난감, 그리고 초롱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초롱아, 앞으로 엄마는 너를 두고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우리 평생 함께 하자. 초롱이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약속을 알아듣는 듯 했어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와 초롱이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 쌍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해외여행의 꿈은 접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초롱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행이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초롱아, 내가 엄마의 생명을 구해준 그날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초롱이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존재 사이에는 이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평생 한 번의 해외여행 대신 평생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초롱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단순히 할머니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두 존재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이었고 무조건적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초롱이가 온몸으로 가르쳐 준 셈이었죠.